잇몸이 약해져도 양치만 잘하면 괜찮다고 넘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8년간 이 분야를 연구하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했습니다. 잇몸 염증이 뇌 속 깊은 곳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최근 몇 년간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게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입속에서 일어나고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양치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잇몸 염증이 한번 시작되면 그 영향은 단순히 입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고 뇌로도 갑니다. 그리고 서서히, 아주 천천히 기억을 흔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직접 만난 분들 중에는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루 2번, 심지어 3번씩 양치를 하는데도 잇몸이 계속 붓고 피가 나는 분들이요. 그런데도 대부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양치를 하고 있으니 괜찮을 거라고,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나아질 거라고 믿으셨죠. 하지만 그 사이 염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박사호 강훈입니다. 28년간 잇몸과 뇌 건강의 연결고리를 추적해왔습니다. 수백 명의 사례를 직접 관찰했고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신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잇몸 문제를 그냥 넘기는 순간 여러분은 뇌 건강까지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3가지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잇몸 염증이 뇌까지 가는 5가지 경로. 둘째, 양치만으로는 절대 막을 수 없는 이유. 셋째, 단 하나의 습관만 바꿔도 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얻어가실 겁니다. 혹시 주변에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얼마 전 들은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제 지인의 어머니이신 75세 어르신 얘기인데요. 이분은 정말 성실하게 양치를 하셨습니다. 하루 2번 빠짐없이요. 식사 후에는 꼭 물로 입을 헹구시고 잇몸 건강에 좋다는 치약도 따로 쓰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잇몸이 계속 붓고 피가 나더랍니다. 처음엔 칫솔을 바꿔보셨대요. 부드러운 모로, 그 다음엔 초극세 모로요. 그래도 나아지지 않으니까 이번엔 잇몸 전용 치약을 쓰기 시작하셨죠. 그러면서도 이렇게 생각하셨답니다. 양치를 하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나이가 들면 다들 이런 거 아닐까 하고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면서 가족들이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같은 말을 반복하신다는 거예요. 아침에 물으신 걸 점심에 또 물으시고 저녁에 또 물으시는 거죠. 그리고 약속 시간을 자꾸 잊어버리셨습니다. 손주 생일도 진료 예약도요. 처음엔 가족들도 나이가 드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변화가 점점 빨라지니까 걱정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게 연락이 왔고 제가 직접 확인해 보니 잇몸에 만성 염증이 오랫동안 이어져 있었습니다. 붓기는 조금 가라앉았다가도 다시 올라오기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제 연구 경험상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잇몸 염증이 오래 지속되면 그 영향이 몸 깊숙한 곳까지 갈 수 있다는 걸 저는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이 어르신은 작은 습관 몇 가지만 바꾸셨습니다. 양치 순서를 바꾸고 이 사이 청소를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치실 사용이 어색하셨대요. 하지만 일주일만 지나니까 익숙해지시더라고요.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잇몸 붓기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고 2달쯤 지나니까 기억력도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가족들이 느낄 만큼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여러분도 작은 습관 몇 가지만 바꾸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잇몸과 뇌가 연결되는 놀라운 경로를 하나씩 밝혀드리겠습니다. 잇몸에서 시작된 염증이 결국 뇌까지 영향을 준다는 사실, 처음 들으시면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연구를 거듭할수록 그 연결고리가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로입니다. 잇몸 염증이 오래 지속되면 염증 물질이 혈관을 따라 온몸으로 퍼질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위험한 경로예요. 입안은 혈관이 정말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입니다. 혀 밑을 보시면 파란 혈관들이 비쳐 보이죠? 잇몸도 마찬가지예요. 혈관이 촘촘하게 얽혀 있습니다.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 그 염증 물질들이 혈관 벽을 타고 전신으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강물에 오염 물질을 흘리면 하류까지 퍼지는 것처럼요. 염증 물질은 혈액을 따라 심장으로 가고 심장에서 다시 온몸으로 퍼집니다. 이 과정이 매일 반복되면 전신 염증 수치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국내 여러 연구기관에서도 잇몸 염증 수치가 높은 사람에게서 전신 염증 지표가 함께 높게 나타난다는 결과를 반복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연구팀의 최근 발표가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잇몸 건강이 나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전신 염증 수치가 평균 40%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69세 박영민 님이라는 분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잇몸 붓기가 정말 잦았는데요. 혈액 검사를 해보니 염증 수치가 꾸준히 높게 나오더군요. CRP라는 염증 지표가 정상의 3배 가까이 나왔어요. 처음엔 입안 문제라고만 생각하셨는데 알고 보니 그 염증이 이미 몸 전체로 퍼져 있었던 겁니다. 관절도 자주 쑤시고 피로감도 심했다고 하셨어요. 양치 후에도 잇몸이 붓거나 피가 나면 하루 이틀만 보고 넘기지 마세요. 일주일 이상 계속된다면 반드시 잇몸 상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통증이 적다고 방치하면 염증이 몸 전체로 번질 수 있거든요.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잇몸이 부어 있거나 양치할 때마다 피가 묻어나온다면 이미 만성 염증 단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은 잇몸이 붓는 날이 얼마나 자주 있으신가요? 두 번째 경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속 세균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입속 세균은 무해하지만 염증이 생기면 특정 세균이 뇌 기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최근 해외 여러 연구소에서 잇몸 염증이 있을 때 특정 독소가 뇌 기능을 건드릴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이 특히 주목받고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발견입니다. 입속에는 700종이 넘는 세균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정 세균들이 염증을 일으키면서 독소를 만들어내거든요. 이 독소가 혈관을 타고 뇌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포르피로모나스 진지발리스라는 세균이 문제가 됩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잇몸병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세균이에요. 이 세균이 만드는 독소는 뇌의 방어벽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뇌에는 혈액뇌 장벽이라는 보호막이 있는데요. 이 보호막이 뚫리면 각종 유해 물질이 뇌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영국 한 연구팀이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 조직에서 이 잇몸 세균을 발견했다는 보고도 있었어요. 75세 김태호님은 잇몸 통증이 심한 시기에 기억력 저하를 심하게 경험하셨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해서 여러 검사를 받았는데 뇌 MRI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대요. 그런데 잇몸 상태를 개선하고 나서 기억력도 조금씩 회복되더라고요. 칫솔질만으로는 이 사이 세균이 충분히 제거되지 않습니다. 칫솔모가 닿지 않는 부분에 세균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치간 칫솔이나 치실이 꼭 필요한 거예요. 식사 후에는 바로 세균이 증가하기 때문에 하루 한 번이라도 이 사이 청소를 해주셔야 합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가 중요해요. 밤사이 세균이 가장 활발하게 증식하는 시간이거든요. 오늘부터라도 시작해보세요. 세 번째는 혈관 건강 문제입니다. 만성 염증은 혈관 벽을 약하게 만듭니다. 특히 뇌혈관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잇몸 염증이 오래가면 혈관 내벽이 손상되면서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혈관 내벽은 원래 매끈해야 혈액이 잘 흐르는데 염증 때문에 거칠어지고 좁아지는 거죠. 뇌는 우리 몸에서 산소와 영양분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기관인데요. 이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당연히 뇌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뇌는 몸무게의 2%밖에 안 되지만 전체 산소의 20%를 쓴답니다. 그만큼 혈류가 중요한 거예요. 최근 국내 한 연구팀에서 잇몸 염증이 있는 사람들은 뇌혈관 기능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세대 연구진이 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였어요. 특히 60대 이상에서 이 연관성이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잇몸 염증이 심한 그룹은 뇌 혈류량이 평균 15% 정도 감소했다는 데이터도 있었습니다. 68세 이광수님은 잇몸 문제가 심해진 뒤로 두통과 어지러움을 자주 호소하셨습니다. 처음엔 혈압 때문인가 싶어서 혈압약을 조절해봤는데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잇몸 염증을 치료하고 나니 두통도 함께 줄어들더군요. 3개월 정도 지나니까 어지러움도 거의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양치할 때 잇몸 경계 부분을 부드럽게 닦아주면 혈액 흐름을 돕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잇몸을 자극하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류가 좋아지거든요. 잇몸 붓기와 두통이 함께 나타나면 바로 염증을 점검해 보세요. 네 번째 경로입니다. 씹는 힘과 뇌 자극의 관계도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잇몸이 약해지면 씹는 힘이 떨어지고 그러면 뇌에 전달되는 자극도 함께 감소하게 됩니다. 씹는 행위는 단순히 음식을 부수는 게 아니에요. 씹을 때마다 턱 근육이 움직이고 그 움직임이 신경을 통해 뇌로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가 뇌를 활성화시키는 거죠. 특히 해마라는 부분이 자극을 받는데요. 이 해마가 바로 기억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씹는 동작이 줄어들면 해마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고 결국 기억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한 번 씹을 때마다 뇌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일본 도쿄대 연구팀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질긴 음식을 안정적으로 씹는 사람일수록 인지기능 테스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씹기 운동이 뇌 혈류를 증가시키고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를 자극한다는 거죠. 하루에 씹는 횟수가 1000회 이상인 사람과 500회 미만인 사람을 비교했을 때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평균 20%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73세 박선우님은 잇몸이 약해지면서 부드러운 음식만 드시게 됐습니다. 처음엔 편하다고 죽각하셨대요. 씹을 때 아프지도 않고 식사 시간도 짧아졌으니까요.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기억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더라고요. 손주 이름을 헷갈리시고 TV 프로그램 내용도 기억 못하시더래요. 부드러운 칫솔로 잇몸을 마사지하듯 닦아주면 잇몸 혈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너무 딱딱한 음식으로 억지로 씹기 연습을 하시면 오히려 잇몸을 자극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해요. 작은 습관이지만 효과는 정말 크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경로입니다. 잇몸 통증이 지속되면 스트레스로 뇌 기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통증은 뇌의 스트레스 반응을 높여서 기억력을 떨어뜨려요. 만성 통증을 지닌 사람들에게서 뇌 기능 저하가 더 흔하게 나타난다는 연구도 여러 차례 보고됐습니다. 통증이 계속되면 우리 뇌는 그 통증의 에너지를 쓰느라 다른 기능들이 약해지는 겁니다. 뇌도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거든요. 통증 신호를 처리하느라 집중력이나 기억력에 쓸 에너지가 부족해지는 거죠. 마치 컴퓨터가 백그라운드에서 프로그램을 너무 많이 돌리면 느려지는 것과 비슷해요. 게다가 통증이 있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계속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이 장기적으로 높게 유지되면 뇌의 해마가 손상될 수 있어요. 실제로 만성 통증 환자들의 뇌를 촬영해보면 해마 크기가 줄어들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70세 윤정호님은 잇몸 통증이 계속되던 시기에 집중력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책을 읽어도 내용이 머리에 안 들어오고 TV를 봐도 줄거리를 기억하지 못하셨대요. 밤에도 통증 때문에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았고요.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낮에도 멍하고 기억력은 더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통증이 잦으면 따뜻한 물로 입안을 헹구고 자극적인 음식은 줄이셔야 합니다. 너무 맵거나 짜거나 뜨거운 음식은 잇몸을 더 자극해요. 통증을 참는 습관이 가장 위험해요. 통증은 몸이 보내는 신호니까요. 그 신호를 무시하면 문제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이론입니다. 이제 실전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방법들은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어요.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해결책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 몇 가지만 바꾸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양치 순서를 바꿔보세요. 대부분 양치부터 하고 끝내시죠? 하지만 양치 전에 이 사이부터 먼저 청소하면 전체 세균량이 훨씬 더 많이 줄어들어요. 칫솔만 사용하면 이 사이 잔여물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잔여물들이 밤새 세균을 키우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방 청소를 할 때 큰 먼지부터 치우고 마지막에 쓸고 닦잖아요. 양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찌꺼기를 먼저 제거하고 그 다음에 칫솔로 마무리하는 거죠. 저녁에는 꼭 치실이나 치간 칫솔로 이 사이를 먼저 청소하고 그 다음에 양치하는 순서를 지켜보세요. 이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잇몸 혈류를 살리는 가벼운 마사지도 해보세요. 잇몸 혈류가 좋아지면 염증 회복 속도가 빨라져요. 혈액이 잘 돌아야 염증 물질도 빨리 제거되고 새로운 세포도 잘 만들어지거든요. 단, 지나치게 강하게 마사지하시면 잇몸이 더 약해질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칫솔을 세워서 잇몸선을 따라 10초씩만 가볍게 움직여주세요. 힘은 거의 안 주셔도 됩니다. 칫솔모가 잇몸을 살짝 건드리는 정도면 충분해요.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잇몸이 건강해지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방법으로 좋아지셨어요. 음식 온도에도 신경 써주세요. 차가운 음식과 뜨거운 음식을 번갈아 먹으면 잇몸이 쉽게 약해져요. 온도 자극이 반복되면 잇몸 민감도가 높아지고 염증도 더 오래 갑니다. 뜨거운 국물 드시고 바로 차가운 물 마시는 거, 잇몸에는 정말 안 좋습니다. 너무 뜨겁거나 찬 음식은 피하시고 가능하면 미지근한 온도로 드세요. 뜨거운 음식은 한 김 식혀서 차가운 음식은 조금 기다렸다가 드시는 거죠. 이것만으로도 잇몸이 훨씬 편해집니다. 저녁 양치를 2번 나누어 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저녁은 하루 중 입속 세균이 가장 활발한 시간이거든요. 저녁을 먹고 나면 세균들이 음식물 찌꺼기를 먹고 빠르게 증식합니다. 한 번만 대충 닦고 끝내시면 염증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식사 후 한 번 가볍게 닦으시고 자기 전에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정리해주세요. 특히 자기 전 양치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는 동안 침 분비가 줄어들어서 세균이 더 활발해지거든요. 자기 전 양치를 철저히 하시면 아침에 입이 훨씬 개운하실 거예요. 입마름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침은 입안 세균을 자연스럽게 씻어내는 역할을 하는데 침이 줄면 염증 위험이 급격히 올라가요. 침 속에는 항균 물질이 들어있어서 세균 증식을 억제해주거든요. 카페인 음료는 입을 더 마르게 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커피나 녹차를 드신 후에는 물을 한 잔 더 마셔주세요. 물을 자주 마시고 잠들기 전에는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입안을 헹궈주세요.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의 물을 나눠 마시는 게 좋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잇몸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가 염증 반응을 악화시킨다는 건 여러 연구에서 확인된 사실이에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게 면역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면역이 약해지면 염증이 더 쉽게 생기고 회복도 늦어지는 거죠. 불면과 스트레스가 겹치면 잇몸이 더 빨리 약해집니다. 잠들기 전 5분만 복식 호흡을 해보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거예요. 배가 부풀었다 들어갔다 하는 걸 느끼면서요. 이것만으로도 몸이 이완되면서 잇몸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 밤부터 한번 해보세요. 잇몸에 좋은 음식을 챙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이나 채소는 잇몸 조직을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을 도와서 잇몸을 단단하게 해주거든요. 하지만 너무 딱딱하거나 질긴 채소는 오히려 잇몸을 자극할 수 있으니 적당히 익혀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오메가3가 들어간 생선도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등어, 삼치, 연어 같은 생선을 일주일에 2~3번 드시면 좋아요. 오메가3는 천연 항염증 성분이거든요.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특히 식사 후에 물 한 모금만 마셔도 입안 음식물 찌꺼기를 씻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 마시기가 어렵지 않으시죠? 지금 당장 시작하실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자, 이제 정리할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핵심만 짚고 마무리할게요. 우리는 오래도록 잇몸은 양치만 잘하면 괜찮아진다고 믿어왔습니다. 나이가 들면 잇몸이 약해지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쏟아지는 연구 결과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잇몸 염증이 단순히 입안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퍼지고 뇌 기능에까지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어요. 제가 28년간 연구하면서 확인한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잇몸에서 피가 조금 나는 정도로 시작합니다.
대수롭지 않게 넘기죠. 하지만 6개월이 지나면 염증이 뿌리까지 퍼집니다. 1년이 지나면 잇몸이 내려가기 시작하고 이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2년이 지나면 씹는 힘이 약해지면서 부드러운 음식만 찾게 됩니다. 그리고 3년쯤 지나면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두통이 자주 오고 어지러움을 느끼고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가족들이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이름을 헷갈리고 약속을 잊어버리고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염증은 전신으로 퍼지고 뇌혈관은 약해지고 기억력은 떨어집니다. 모든 게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겁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이런 과정을 겪으신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분들 대부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작 신경 썼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라고요.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67세 한미숙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도 잇몸 염증이 심했고 기억력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그대로 실천하셨습니다. 첫 주에는 양치 순서를 바꾸고 이 사이 청소를 시작하셨어요. 2주 차에는 잇몸 붓기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이 훨씬 개운하다고 하셨어요. 3개월이 지나자 두통이 사라졌고 6개월쯤 되니까 가족들이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대화할 때 집중력이 좋아지고 약속도 잘 기억하시더라고요. 잇몸 염증이 줄어들면 전신 염증도 함께 감소합니다. 혈액 검사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고요. 혈관이 건강해지면서 뇌로 가는 혈류도 좋아져요. 뇌 MRI를 찍어보면 혈류량이 실제로 증가한 게 확인됩니다. 씹는 힘이 살아나면 뇌 자극도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기억력까지 좋아지는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본 사례들이 이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옵니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시면 3개월이면 확실한 차이를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단 하나의 제안은 이겁니다. 오늘 저녁부터 양치 순서를 바꿔보세요. 양치하기 전에 치실이나 치간 칫솔로 이 사이를 먼저 청소하는 겁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만으로 잇몸 염증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경우를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일주일만 해보세요. 일주일 후면 잇몸 붓기가 줄어든 걸 느끼실 겁니다. 2주 후면 피가 나는 횟수가 확 줄어들 거예요. 한 달 후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냄새가 덜한 걸 느끼실 겁니다. 분명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잇몸에서 피가 나는 건 절대 당연한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습관을 바꾸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70대, 80대에도 건강한 잇몸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예요. 매일매일 꾸준히 관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뇌 건강은 여러분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저녁 양치가 바로 그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치실 하나면 충분합니다. 5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 5분이 여러분의 10년 후 모습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꼭 전해 특히 잇몸에서 피가 자주 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당장 이 사이 청소를 시작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일,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잇몸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는 5가지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거울만 있으면 지금 당장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잇몸 색깔, 형태, 출혈 패턴을 보고 내 잇몸이 어느 단계인지 스스로 진단하는 방법입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훨씬 쉽게 관리할 수 있거든요. 문제가 커지기 전에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내용 중 어떤 부분이 가장 도움이 되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 정보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달라지는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